안녕하세요, 용훈쌤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혼자 해도 되나? 플래너는 왜 필요한 거지? 요즘 인터넷에 학점은행제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 수많은 교육원, 그리고 저희랑만 하세요라는 글이 쏟아집니다. 정작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플래너의 역할, 혼자 진행하는 것과의 차이, 플래너를 잘 고르는 방법, 그리고 실제 상담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편입, 대학원 진학, 학위 취득,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 등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고 관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그냥 수강 신청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점 설계, 기간 단축 전략, 행정 절차 안내, 자격증, 독학사 병행 계획까지 처음부터 졸업까지의 로드맵을 설계해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학점은행제는 국가 제도라서 누구나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하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공 교양 학점 비율, 학점 인정 제한, 자격증 개수 제한 등 규정이 꽤 복잡합니다. 하나만 잘못 채우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심하면 학위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죠. 몰라도 되는 과목을 듣거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연락 주셨던 학사님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학위 취득이 목표라서 한 학기에 10과목을 신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학점은행제 규정상 한 학기엔 8과목까지 수업으로 들을 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나머지 2과목은 인정을 못 받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죠. 학점은행제는 꼭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사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렇게 3가지인데요. 매달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분기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 시기를 놓치면 졸업이 1년에서 6개월은 늦춰질 수 있습니다. 플래너가 있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특히 목표가 최단기간 졸업이라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해주는 역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자격증 응시 자격을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편입 원서 접수 전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만으로 2년이 걸릴 걸 자격증과 독학사를 병행해 1년 2개월로 기간을 단축해주는 거죠. 신청 시기나 필요한 서류, 순서들을 안내하거나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학생이 있으면 원격으로 봐드리면서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시험에 떨어져도 다른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플랜 B를 제시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나 내가 지금 실수 없이 잘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때는 플래너에게 바로 연락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플래너를 선택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여러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불법 대행 업체라고 거래를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와 같은 플래너는 학습자님들이 교육원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과정이나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절대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즉시 상담을 중단하시고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상담하시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플래너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건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수한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정식 교육원 소속 담당자라면 명함을 요구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까지 다 확인이 돼서 이 사람과 진행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수강 신청 전에만 연락이 바로바로 되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잘 안 된다라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연락이 잘 되는지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일부러 저녁 7시나 8시쯤에 연락을 드려서 플래너가 바로 연락이 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저렴하게로만 밀어붙이는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상황을 먼저 듣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인이 대학교 편입을 위해 2년제 전문학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자격증을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리하게 자격증을 권유한다던가 독학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도 단축되지 않고 직장일에도 집중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이렇게 학점은행제 플래너를 선택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반대로 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학점은행제 플래너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무작정 저에게 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꼭 저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으셨으면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봤고요.
혹시 지금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목표와 상황을 분석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훈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